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모두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이제 영상 강의 시작할 텐데, 사실은 스피치 부분은 이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 시험 직군에 따라 좀 다른데, 통계적으로 공기업 쪽은 약간 천차만별이고, 국가직, 그 다음에 이제 공안직이라고 합시다. 경찰, 해경, 그 다음에 소방 등 체력 시험이 있는 곳, 공안직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제 국가직 이게 그냥 통계치예요, 통계치. 남성분들은 좀 바른 교정을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보다 남성 쪽이. 그 다음 공기업은 조금 그러니까 국가직 쪽이 사실은 스피치 기본적인 발성 부분을 조금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북목이 많아요. 거북목이. 공기업도 그렇긴 한데, 이게 체력 시험이 있는 쪽은 이쪽에 비해서는 거북목이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발성 발음은 사실은 뭐 입 모양을 크게 해라, 혀를 어디에 위치를 놓아라, 이런 거는 언론고시 준비생들, 그러니까 아나운서나 방송국 기자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냥 일반인들이 면접에 갈 때 필요로 하는 스피치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입 모양과 혀 부분은 뭐 유튜브 보면 아나운서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언론고시 아까 얘기했던 준비생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거기서도 방송국 입사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만 해당되고, 여러분한테는 별로 해당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음과 발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목구멍이에요. 그죠? 이 혀가 있죠. 근데 이 목구멍과 목구멍을 과도한 긴장, 뭐 거북목이든 아니면 내가 언어 습관상 목구멍을 이렇게 쥐어 짜는 형태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쥐어 짜요. 지금 제 원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원래 목소리는 매우 저음이에요. 중저음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합창부 할 때 베이스였어요. 베이스였다 보니까 베이스 톤을 가진 분들은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어요. 중저음이라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목소리를 톤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긴장을 줘서 이렇게 쪼우는 형태가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많이 하거나 코칭을 많이 하면 목이 가죠. 이래서 그래요. 원래 제 목소리로 하면,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원래 제 목소리를 찾기가 힘든데, 언제 제 목소리가 나오냐면 술을 정말 많이 먹고 기분 좋게 많이 먹고 완전히 긴장이 확 풀렸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 그때는 원래 제 목소리가 나와요. 되게 중저음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목소리가 뭐 감미롭다고 얘기하는 저희 집사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농담이고, 근데 수업할 때는 제가 그 목소리 톤이 안 좋아서 저도 이렇게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쪽은 운동을 하는 쪽은 그나마 좀 다소 덜한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좋죠. 그때는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구조상 과도하게 혀가 말을 할 때마다 앞으로 내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혀 밑에 침이 고이거든요. 침이 고이다 보니까 삼켜야 되죠. 삼키다 보니까 문맥과 문맥 사이가 텀이 짧아져서 말을 급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침이 튀다 보니까 위축되죠. 예,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뭐 발성 예쁘게 하는 방법 해서 뭐 아나운서 분들이 참 얘기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심층 면접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예. 사투리, 저는 이 말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언어의 획일성을 경계하는 학자들은 사투리라는 표현을 잘못됐다고 표현해요. 그냥 각 지역의 지역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표준말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합쳐졌을 때 소속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표준말이란 걸 만든 거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된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요. 맞잖아요. 조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언어의 획일성을 가지게 되면, 표준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언어의 획일성을 가져오게 되고, 언어의 획일성은 사고의 획일성을 가지고 와요.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돼요. 그래서 지금 언어학자들이 각 지역의 고유 말을 되살리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 합리화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아나운서 분들처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방송국 그 언론고시를 쳤는데 왜 그래요? 근데 제가 최종에서 제가 좀 약간 삐딱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에서 그 이제 즉석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면 시장님이 오셨다. 인터뷰를 받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방송국. 제가 제 고향 말인 부산말로 촥 했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그 국장님하고 정말로 신선했다면서. 그리고 당연히 떨어지죠. 방송국에서는 당연히 표준말 써야죠. 근데 제가 좀 삐딱선이 그냥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자들이 다 표준말만 사용해야 되는가? 부산말을 사용해도 알아들어요. 당연히 알아들어요. 각 지역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듣는다고 주장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표준말을 쓴다고 주장하는 서울 지방말을 쓰는 분들이에요. 서울 사투리예요. 서울 사투리. 서울말이 표준말 아니에요. 서울권 안에서도 중상류 계층에서 특정하게 쓴다고 했던 그 말들이 표준말로 구축이 된 거지, 서울 안에서도 그 특유의 서울 사투리가 있어요. 근데 서울 사투리를 쓰는 서울내기들이 보면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래요. 전라도에서 거시기가 거시기해요 이러면 거시기가 뭘 말하는 거야 이상해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왜 못 알아들어요? 말의 전체 문맥을 알아들으면 거기서 거시기가 뭘 지칭하는지, 여기서 거시기가 뭘 지칭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다. 구라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밀착 코칭반에, 저희 경찰직 밀착 코칭반은 전국 각지에서 다 오거든요.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권에서 와요. 그러면 꼭 기수별로 한 명씩 있어요. 서울 자기가 본토백이야 서울에, 서울 말을 써. 제가 가만 들어보면 표준말이 아니고 서울 사투리인데, 제가 선생님 저 수업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래요. 근데 다른 도시에 지금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전라, 그 다음에 불경, 울산, 경남 다 모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분 빼고는 다 서로가 알아듣는데 자기만 못 알아듣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어설픈 선민의식 비슷한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서울 분들 그 강의 많이 듣고 제가 1:1 코칭도 많이 하는데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그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잠재의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강원도 전국 각지를 다 하잖아요. 그럼 강원도에 있는 분도 온라인으로 코칭하면, 또는 내려오는 분도 있어요. KTX 타고 부산까지.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알아들어요. 저는 그냥 부산말로 하잖아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 몰라요? 말의 문맥을 유추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왜 지금 열을 내서 얘기하냐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발성과 발음과 억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발성과 발음, 억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심층 면접은 그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답변의 형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왜 바꿔야 되냐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 성대를 인위적으로 쥐어 짠다든지, 아니면 혀를 과도하게 내밀어 가지고 침이 고여서 막 악순환이 반복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자연스러운 발성에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뭐 표준말처럼 아나운서처럼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못해요. 지금 기간 동안 심층 면접 공기업 준비생들은 서류 통과하고 일주일 그 필기치고 일주일 만에 그 준비해야 돼요. 보통 열흘이나 일주일 만에. 국가직은 한 달, 경찰직은 한 달 반인데 중간에 체력시험 있죠. 이거 못해요. 아나운서처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말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한번 그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준비했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 스타일이 흐름을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자연스럽게 에피소드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 표준말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몸에 안 배어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살면 모르겠는데 부산에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안 되고 자꾸 내용이 툭툭 끊겨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부산말 쓰자. 예. 수강생들 다 알아들었어요. 노량진에. 그럼 왜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제 항공과 쪽에 그게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요. 저도 강의하는 게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온 지역 말을 쓰세요. 제가 1대1 코칭할 때 요즘에 보면 전라도 쪽이 보면 이상하게 표준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전라도 말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 중에 제일 친했던 분도 광주 분이었고 그 전라도 말씨는 정말 나긋나긋하고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로. 남성분들이 얘기할 땐 되게 지적으로 느껴지고 여성분들이 얘기하면 너무 여성스럽게 느껴져요. 제가 전라도 말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전라도 분들 코칭할 때 제가 정말 그 말씨를 다시 들을 수 있겠다고 코칭을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경우에 이제 20대하고 30대 초반인 분들 코칭해 보니까 전라도 말씨를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표준말 쓰세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표준말 많이 써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우면 상관없는데 딱 몇 명 들어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본인 고장말을 쓰세요. 사용하세요. 저 서울청으로 지원했는데 괜찮을까? 아무 상관없어요. 서울 경찰들 중에 고향이 서울인 분들 그렇게 뭐 많겠지만 서울이 고향이 아닌 분들도 거의 반수 이상일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1000만 명이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 중에 서울이 진짜 원래 본 고향인 분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3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다 각 지역에서 올라간 분들이잖아요. 그 올라간 분들이 자녀거나 아니면 자기가 올라갔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이나 내가 어설프게 표준말을 쓰려고 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경직성이 일어나면 공안직 계통에서는 특히나 의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뭔가 내용을 조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그래서 심층 면접의 스피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네. 그 유튜브에 보면서 아나운서 분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혀 안 그래도 돼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죠. 전략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제가 그 대형 면접반에 보면 이제 비전문가들 모아놓고 이제 팀을 만들잖아요. 수백 명씩 쳐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스피치 아나운서 출신자분들을 모셔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발음 그렇게 아나운서처럼 교정 못해요. 언론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아나운서 같은 표준 발음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다면 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심층 면접에서 스피치의 핵심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표준말 지금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 제가 예전에 법대 다닐 때 뭐 볼 일은 없으니까 딱 특정 수업은 다 자요. 국제법. 국제법이 너무 재밌는데 이 교수님이 톤이 변화가 없어. 사실상 경찰 공무원 면접 준비 기간에 발성 부분을 세심하게 교정하기는 힘들고 이 톤이 쭉 이래요. 제가 국제법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막 잠이 와요. 막 미쳐요. 면접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1분 30초 정도 되는 분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례를 넣다 보면 기승전결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갈등의 최고조 지점인 클라이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례 안에서도. 맞죠? 그러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과 강조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는 속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량, 그래서 소리를 크게 또는 작게 함으로써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커요. 자, 변화만 일어나면 되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고민 중에 선생님 저는 말이 너무 빨라요. 긴장하면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교정하고 싶어요. 저 하지 말라고요. 말이 원래 빠른 분들은 그냥 하세요. 자기 원래 빠른 말투대로. 대신에 변화를 주세요. 클라이막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만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말을 하려고 노력만 하세요. 그러면 속도에 변화가 일어나요. 원래 말투가 빠른 분한테 전체적으로 말투를 느리게 하는 것을 바꾸는 건 단기간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격적인 부분, 생활 패턴 모두 다 고려해서 코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층면접 준비 기간에 바꾸는 거 절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만 주면 되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조금만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조금씩 천천히 하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음량은 선생님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요. 괜찮아요. 조금만 강조 부분에서 소리를 작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금 제가 소리를 작게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집중이 돼요? 네, 되죠. 된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 고음이에요. 너무 목소리가 고음이라서 듣기 싫어해요. 제가 지금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러면 약간만 강조 지점에서 소리를 낮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둔중한 소리가 난다고. 그거는 상상을 해야 돼요. 뱃속에 큰 돌덩어리가, 따뜻한 돌덩어리가 아랫배에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 내용의 강조 지점에서 속도가 원래 빠른 분이라면 조금만 천천히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아주 높은 분들이라면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려고 중요한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그 부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본인 원래 스타일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소리가 크면 큰 대로 저음이면 저음대로. 그리고 이제 저음 강조, 고음 강조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변화만 일으켜주면 돼요. 너무 쉽죠? 대신에 발성은 지금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배에서 울리는 소리로 죄송합니다. 지금 이어폰 끼고 있었다면 제가 미리 경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에서 소리 너무 크게 나왔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배로 하는 거. 그래서 볼륨을 낮추세요. 볼륨을. 이거 인위적으로 제가 배 아랫배에 힘을 준 거예요. 저는 이제 검도를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검도장에 보면 징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이제 상호 연습 위주로 하니까 대한검도에 그럼 이제 딱 이제 스파링 할 때 상호 연습할 때 탁 넣어요. 지금 제가 크게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 끼고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코칭할 때는 시범을 보여드려요.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다시 소리 한번 낮춰보세요. 소리를 일부러 길게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리 잠깐만 다시 낮춰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복식호흡을 하려면 아랫배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아랫배를 내가 내 배를 한번 쿡쿡 찔러보세요. 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아랫배를 쿡 찌르면 소리가 울리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성대하고 입 쪽은 긴장이 완화돼야지만 소리가 안에서 울려서 나와요. 그래서 아랫배만 신경 쓰시면 이쪽에 긴장이 풀려요. 왜냐하면 이쪽에 긴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랫배 쪽에. 그래서 다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안을 걸리고 성대에 힘을 그냥 자연스럽게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배 쪽에 내가 손을 쿡쿡 넣으면 돼요. 되죠? 이 정도만 하셔도 훌륭해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직렬은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46쪽에서 47쪽 그 다음에 49쪽 넘어가죠. 여기에요. 여기 내용을 지금 제가 그냥 축약해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됐죠? 제가 언론고시 준비생들이라면 자세히 하는데 그 외에는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죠. 왜 그런지. 그래서 한번 그 다음에 교재가 없는 직렬은 그 영상 강의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법, 목소리 속도, 내용에 따라 강세를 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자 자연스러운 거 하나,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세 번째는 쉬기 강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의 답변은 구술로 하는 논술 시험인데 내용에 갈등이란 요소가 있고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답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만 듣고 그 내용의 논리성이나 분석 능력을 판단하려면 면접관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덩어리마다 쉬어주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본론에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가고 서론에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결론에서 결과 도출이 들어간다면 서론과 본론 사이에서는 잠깐이라도 쉬어주는 텀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면접관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은 사실은 수험생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거나 아니면 분야별 면접 강사분들도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왜냐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요 정도만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이 이상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가르쳐 주는 거하고 모르고 가르쳐 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강사, 면접 강사 양성 과정도 같이 하니까 저희 컨설팅사에서 그걸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속도는 여기 보시면 일반인들은 평균 속도가 1분간 200에서 220자 정도 돼요. 그래서 성격이 말이 너무 빠르면 성격이 급하다고 오해하는데 중간에 변화를 일으켜서 강조, 천천히 하는 변화를 일으켜서 강조만 주면 그렇게 오해 안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느리면 생각을 정리한다고 보죠. 이 말은 뭐냐면 빠르게 계속 일괄되게 빠르게 얘기하거나 계속 변화 없이 계속 느리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중간에 변화만 주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날아간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 조절은 미에서 도레미파솔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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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 보면 가상 건반 치면 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레 도 제가 안 한 지 오래돼서 합창부 도레미파솔 미파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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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미 솔파미 미파솔 솔파미 속도가 목소리 이제 크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크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여기도 조절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톤, 말투, 속도까지 유기적 연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인위적으로 표준어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나운서처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톤이나 말투나 속도는 유기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해버리면 전부 다 어색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음과 억양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다 이렇게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6번입니다. 강조와 시기에 따라 내용을 맞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보세요. 우리가 문장의 강조 지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can,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을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가치와 다르게 강조 지점을 설정해 버리시면 면접관은 오해예요. 나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을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또는 연습이 부족해서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의지 쪽에 강조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면접관은 그러면 의지 쪽을 강조하는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지점을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코칭할 때 이제 정확하게 코칭해 드리거든요. 코칭하면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코칭을 받지 않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발성의 고조 부분을 보시면요. 음성학적으로 자신의 음성의 크기의 10%를 10도라고 하고 100%를 100도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이 안 돼도 놀라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그냥 뭐라고 하죠? 그걸? NG 없이 그냥 NG라고 하나요? 그냥 쭉 가거든요. 쭉 하고 그냥 촬영하고 그냥 툭 올려버려요. 이걸 막 섬세하게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뻔뻔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이 소리의 2배 크기로 둘입니다. 셋입니다. 넷입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작게 하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하나입니다. 둘입니다. 셋입니다. 넷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셋입니다. 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발성. 아, 이, 우, 에, 오를 하는데 그냥 최대한 이완시키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배 쪽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혀도 자연스럽게 힘을 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해보세요. 하다가 배를 쿡 찔러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소심해서 내가 위축돼서 앞에서 시키다 보면 말을 못하는 분들은 신경질 내세요.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하는 순간에 배에 힘을 탁 들어가는 걸 느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요. 인지를 하고 나면, 모션을 인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바른 자세로, 그죠? 척추는 뉴트럴 상태. 제가 저희 면접반에 오시면 체형 교정까지 같이 해드려요. 그죠? 제가 아시죠? 제가 그 공안직 특수부대나 공안직 현직자분들을 위한 그 체력 향상 프로그램도 개발했거든요. 진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과정까지 다 이수하고 이 나이에 사실 제 아내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그래서 한 거긴 한데 우리 현직자분들한테 도움드리고 그래서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오시면 제가 척추 교정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뒷꼭지 지점과 요 등 요 부분 있죠. 가슴 꼭지 있는 그죠? 젖가슴 있는 뒤쪽 가슴 부분, 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이 같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일직선. 근데 거북목은 이렇게 요 머리가 앞으로 가 있거나 등이 뒤로 가 있거나 이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척추를 뉴트럴 상태로 만든 다음에 힘을 빼고 에, 이, 오, 처음엔 편안하게 그냥 소리가 울리는 느낌만 찾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막 가래 끓는 소리 나죠? 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막 성대를 쥐어 짜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볼륨 낮추세요. 지금 입을 크게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보기 좀 흉하겠지만 이렇게 안면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어른이 돼가면서 안면 근육을 잘 안 쓰거든요.
어릴 때는 표정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표정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항상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안면 근육 훈련 이렇게 혀도 풀어주시고 그냥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세 딱 잡고 아에 이오우 몇 번씩 계속.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둘입니다, 셋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미파솔 미파솔 솔파미 솔파미 맞나? 미파솔 해보세요.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답변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에서 변화, 속도가 빠른 분은 천천히, 속도가 느린 분은 조금 빨리 하려고 하고, 저음인 분들은 조금 목소리 톤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강조 부분에서 고음인 분들은 그 강조 부분에서 저음으로 강조하려고 노력해보고, 그거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쉬기, 문맥과 문맥이 달라질 때 약간 쉬는 텀을, 말하는 텀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목소리 빠른 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인식을 해요. 오히려 그 빠른 게 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선입견으로 바뀌어서.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선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